자,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. 직사각형 두 개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를 따질 때 겹치는 조건을 따지면 복잡해요.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겹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옆으로 걸쳐서 주위에,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뭐 동쪽으로,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나 아니면은 북동쪽, 뭐 북서쪽 뭐 해가지고 막 다양하게 겹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겹치는 게 아니라 아예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우를 따져가지고 겹치는 거를 따지면은 되게 복잡한데, 반대로 겹치지 않는 거를 따지면은 지금 이준영 학생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단순해집니다. 그러니까 직사각형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직사각형은 좌상점, 우하점 두 개만 가지고 존재한다 그랬잖아요. 이 두 개를 가지고 카운트하면 되는 건데, 두 개가 직사각형 두 개가 겹치지 않으면,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쪽에 우하점, 이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x좌표하고 다른 직사각형의 가장 왼쪽에 있는 x좌표가 두 개가 만나지 않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가 이쪽이 이쪽보다 크면 돼요.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왼쪽 점과 오른쪽 끝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겹치잖아요.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아래도 한 직사각형의 아래쪽 y좌표가 다른 직사각형의 위쪽 윗변에 있는 y좌표보다 크기만 하면 절대 겹치지 않아요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.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정도의 케이스만 딱 고려해 가지고 이 케이스에 해당되면은 겹치지 않는다. 나머지는 반드시 겹친다. 그러니까 겹치는 조건을 따져서 이러이러하면은 겹친다, 아니면 겹치지 않는다, 이렇게 따지는 거 하고, 이러이러하면은 겹치지 않는다, 아니면 겹친다. 그러니까 if else를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짤 때 머리가 덜 아픈 거와 더 아픈 거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으면 됩니다. 근데 12장의 문제란 말이에요.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,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. 렉탱글이라는 스트럭처를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. 만들어서 포인터로 전환했어요. 포인터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구조체에 들어가는 좌상점, 우하점에 x좌표, y좌표 두 개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만 준비되어 있지 실제로 그 정보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. 그 공간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? getPoint라는 함수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. 이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게 12장의 문제들입니다. 그러니까 메모리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할당해서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기. 자, 그러면 getPoint라는 함수가, getPoint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딘가에서 해당되는 공간만큼의 내용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좌표 두 개 찍어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주소를 나한테 알려줘. 그럼 내가 그 주소를 렉트1한테 어사인을 할게. 이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렉트1은 준비가 뭐가 준비되었냐면 어딘가에 구조체 변수가 선언이 돼서 그 선언된 내용 안에 좌표가 4개, 좌표가 2개, XY, X 2개, Y 2개. 그러니까 총 인테저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값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텐데 걔를 가리킬 준비만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얘가 어디를 가리키게 할 거냐? 함수가 만든 공간을 가리키게 할 거다. 근데 함수가 그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? 그냥 함수의 변수로 구조체를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리턴하고 나면 함수가 확보해놨던 모든 영역은 다 날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컬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로컬 변수의 변수 리턴을 해주면, 예를 들어서 여기서 getPoint가, 자, getPoint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, 자, 만약
이런 식으로 한다면, 자, 한번 따져볼게요.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여기서 struct, 자, struct rectangle 한 다음에 변수를 하나 얘가 전원을 해요. 뭐 템프라고 변수를 하나 전원할게요. 그리고 뭐 템프 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잔뜩 써요. 그래서 내용을 채운단 말이에요. 점수가 이를테면 템프.점 x1하고 템프.점 x2, 템프.점 y1, 그다음에 템프.점 y2를 채운다. 채우고 그러고 나서 리턴 하고 이 템프의 주소를 리턴을 한다. 그러면은 짝은 맞춰요.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문제는 안 생깁니다. 왜냐면은 얘는 스트럭트 렉탱글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거라서 선언을 한 다음에 이 선언된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 주소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는 안 생기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왜? 이 템프는 이 getPoint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동안만 유효한 변수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다가 이거를 포인터를 선언을 한 다음에 여기에 mallog으로 얼마만큼의 사이즈? 사이즈 오브 얼마만큼? 스트럭트 렉탱글만큼의 사이즈를 확보한 메모리를 그대로 템프가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고 템프에 얘는 변수가 포인터니까 구조체가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템프 자체를 리턴하는 거예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템프를 리턴한다 그러면 템프는 결국은 누가 선언한 거예요? 함수가 선언한 거예요. 함수가 선언한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? 날아가요. 그러면 날아가는 변수를 내가 리턴하는데 얘는 그러면 결국 날아간 걸 리턴했기 때문에 메인에서는 받아봤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이 템프를 리턴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함수에서 내가 네 번째 원칙이 주기와 받기 설명을 했잖아요. 주기하고 받기는 뭐냐면 뭘 주냐면은 변수를 주는 게 아니라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파라미터로 집어넣는 이유는 그 변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을 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주기는 값을 주는 거고요. 받기도 값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함수가 return 템프를 딱 하게 되면 이때는 템프라는 변수를 주는 게 아니라 템프가 가지고 있었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. 근데 이 템프는 무슨 값을 갖고 있어요? 이 템프는 mallog을 통해서 받은 메모리 어떤 특정한 공간의 주소값을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주소값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? x1부터 y2까지 4개의 인테저가 채워져 있어요. 좌표 2개를 가리키는 좌표의 값들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. 그 채워져 있는 구조체 공간만큼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구조체는 이름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?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. 하지만은 변수하고 효과는 똑같아요. 단지 이름이 없고 얘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템프에 담겨져 있어서 리턴 템프 하면 변수가 리턴되는 게 아니고 현재 얘가 확보했던 그 메모리 주소를 리턴하는 거예요. 하지만 그 주소는 아까 조금 전에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리턴할 때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 뭐냐? 해당되는 주소값을 리턴을 해서 메인에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아까처럼 변수를 선언해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리턴했던 경우에는 갔더니 그 집은 문 닫았어.
폐업한 거예요. 맛집을 주소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내비게이션 열고 찾아가서 갔더니 문 닫았어. 폐업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공간은 뭐냐면 이 에멀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한,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끝나지 않는 한 늘 존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맛집 얘기를 했으니까 에멀록으로 맛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맛집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맛집이는 셈이에요.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주소를 찾아가면 그 맛집이 영업하고 있어. 그런 공간이 에멀록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. 에멀록이 리턴을 할 때는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데 이 포인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에멀록 앞에다가 타입을 정확하게 붙여줍니다. 타입을 맞춰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에멀록을 사용하는 방법이죠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늘 유효한 공간입니다. 살아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그 주소값을 리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메인에서 또는 다른 함수에서 그 공간을 실제 변수가 전환한 거와 동일한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그걸 포인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문제까지도 설명을 해봤습니다. 지금 코드를 다시 밑에서 보면 getPoint P를 가지고 구조체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진 에멀록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화면상에 이렇게 찍죠. 찍을 때 문법적인 요소들입니다. P가 가리키고 있는 x1, y1, x2, y2에 해당되는 그 변수를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앞에 앰퍼센드 찍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공간을 포인터 주소를 디레퍼런싱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P에서 가만 있어봐. 이거는 그냥 P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만큼이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변수잖아요. 이 변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P 자체 포인터 변수가 전원된 주소. 방금 전에 여기서 이 포인터 변수를 전원한 그 주소가 얘는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거랑 마찬가지잖아. 여기서 전원된 그 주소를 얘가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는 포인터 변수지 포인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딱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아무리 해집으려고 해도 y1은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때 괄호가 필요합니다. 괄호를 잘 맞춰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. 자, 체크 오버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경우에만 제로고 나머지는 체크는 기본적으로 다 1이다라는 거죠. 자, 12-2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. 이 부분은 좀 질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12장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질문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. 다음 주에 13장을 들어가는데 12장, 11, 12, 13 세 가지 내용이 구조체와 메모리와 구조체 포인터 배열 세 개가 나란히 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세트예요.